미용군. 보고있습니다. 지금 현충원에 와 있습니다. 현충. 어제가 10월 1일이라서 국군의 날이고, 또 제가 현충원에 지금 3번째 오네요. 대전 현충원 빼고요. 이곳에 무슨 이유 때문에 왔냐면요, 조선시대 후궁을 만나기 위해서 왔습니다. 뭐 현충원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독립운동가 그리고 한국전쟁 참전 용사 이렇게 묘가 안장이 돼 있는데요. 갑자기 왜 궁금하지 말이야. 걱정하지 마라 말이야. 형이 알려준다 말이야. 꽉 잡고 따라오라 말이야. 조선시대 보면은 창빈안씨의 묘가 여기가 있습니다. 특이하게. 뭐 이렇게 말하면 후궁까지 또 내가 만나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정말로 특별한 사연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조선 14대 왕 선조 때부터 순종까지 14명의 왕의 선조입니다. 조상입니다. 창빈안씨는 살아있을 때보다는 죽어서 존재감이 나타난 겁니다. 살아있을 때는 존재감도 없었죠. 근데 죽은 다음에 존재감이 나타났죠. 창빈안씨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은, 연산군이 1506년 중종반정으로 인해서 폐위가 됩니다. 그러면서 중종이 왕위에 오르거든요. 근데 중종이 특별하게 역할을 안 했기 때문에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왕비였던 단경왕후는 이야기 드렸잖아요. 단경왕후의 아버지가 연산군의 처남입니다. 그래서 폐위가 되죠. 7일 만에 책봉로도 없이 폐위가 됩니다. 왕비 책봉로도 없이. 그래서 다음 왕비를 책봉을 해야 되는데 바로 누구냐? 장경왕후 윤씨가 책봉이 됩니다. 왕비가 됩니다. 윤씨는 박원종의 조카입니다. 박원종은 누구냐? 그때 박원종은 중조반정의 핵심 인물이었죠. 그래서 왕위가 될 수가 있었죠. 그때도 사실은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창빈안씨는 이제 그때 이제 궁궐에 입고를 한 상태였죠. 궁녀였죠, 궁녀. 그리고 경빈 박씨가 있었는데, 경빈 박씨가 아들을 낳습니다. 아들을 낳았는데, 이제 아들을 낳다 보니까 중종한테 총애를 받잖아요. 그리고 입지가 높아지고 권위가 높아지고, 그러면서 장경왕후 윤씨가 또 애를 낳습니다. 근데 애를 낳고 산후병으로 죽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인들 간에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다음을 간택을 해야 되잖아요. 다음 간택이 누가 되냐? 윤원영의 누이 문종왕후가 간택이 됩니다. 창빈안씨는 영향력이 없었습니다. 근데 창빈안씨를 중종의 어머니인 정현왕후가 눈여겨본 겁니다. 참 마음에 든다. 그래서 중종에게 소개를 시켜주는데, 그렇다 보니까 승은은 없죠. 승은을. 그래서 아들을 왕자를 2명을 생산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영향력이 없었습니다. 그때 이제 후궁의 풍계가 8단계로 나눠지거든요. 수경은 뭐냐? 8단계 중에서 6번째, 최하의 풍계이죠, 거의. 그게 마지막 풍계였습니다. 창빈안씨는. 창빈이란 자코는 죽어서 받은 겁니다. 죽어서. 빈 자기는. 그리고 문종왕후와 이제 경빈 박씨가 대립각을 세우다 보니까 문종왕후가 경빈 박씨와 아들을 제거해 버립니다. 근데 창빈안씨는 문종왕후하고 사이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편안하게 51살에 돌아가시거든요. 그때까지 편안하게 살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원래 세상을 떠나서 원래 경기도 양주에 무덤이 있었습니다. 묘가. 근데 거기가 터가 안 좋다고 해서 이쪽 동작구로 옮겼는데, 그러면서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문종왕후의 아들 명종이죠. 명종의 왕이 된 이후에 죽습니다. 후사가 없이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반계혈통에서 이렇게 왕위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바로 14대 왕 선조입니다. 선조는 누구냐? 창빈안씨, 안씨의 아들 덕훈궁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임금의 할머니가 되는 거죠. 창빈안씨가. 그때 이제 후궁으로 받을 수 있는 정일품의 풍계를 받습니다. 그래서 빈자기를 받습니다. 그래서 창빈안씨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선왕 선조 때부터 24대 선조 때부터 쭉 순종까지 해서 14명의 조상이 됩니다. 창빈안씨가. 그 이후에 이제 한국전쟁이 일어난 이후에 참전 용사들의 무덤이 여기에 조성이 되면서 유일하게 조선시대 후궁의 묘가 일기가 여기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창빈안씨의 무덤입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창빈안씨의 주변에 대한민국 대통령의 무덤 4명이 있습니다. 누구냐?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그 다음
김대중 대통령, 누구? 김영삼 대통령 묘가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조선의 최고의 여인은 창빈 안씨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풍수지리사들이 이야기하기로는 창빈 안씨의 묘가 명당 중에 명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4명의 왕을 후손으로 뒀고, 그리고 4명의 대한민국 4명의 대통령과 이렇게 함께 같이 있고, 그렇다 보니까 최고의 명당이 아니냐, 그리고 최고의 여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선조, 인조, 고종, 순종은 뭐냐? 가장 명운을 가진 조선의 여인 창빈 안씨의 묘가 여기가 있습니다.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게 창빈 안씨 묘. 와, 여기가 명당이구나. 풍수지리사들도 와서 여기를 명당이라고 합니다. 남영군 묘도 진짜 명당인데 여기가 더 명당인가 보다. 와, 신도인가 보다. 신의 한 수였네. 남양주에서, 양주에서 이쪽으로 묘를 이전한 게, 이장한 게. 풍수지리사들도 와서 여기에, 이게 정말로 명당이라고 합니다. 와, 크다. 14명의 후손을 뒀으니까. 와, 후궁의 묘가 이렇게 클 수가 있나? 정말로. 와, 대박이다. 다 같이 문인상 있죠. 후궁인데 이렇게 문인상 있고, 여기 정명등도 있고, 비갈도 있고, 재단도 있고. 와. 창빈 안씨, 안산 안씨구나. 창빈 안산 안씨. 후궁의 묘를 이렇게 해놨다고? 대단하다. 네, 지금까지 조선시대 최고의 여인이라고 말해야 되겠죠. 후궁 중에서는. 뭐 후궁 빼고도 여인이네, 최고의 여인. 이렇게 묘를 혼자, 후궁인데도 묘를 이렇게 잘 해놨잖아요. 보존이 돼 있고. 이렇게 창빈 안씨의 이야기를 한번 오늘은 담아봤습니다. 재밌었나요? 재밌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안녕.